경기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를 다시 오픈한 미국의 경기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주식시장은 2차 감염 우려 가능성이 커지자 4월 이후 최대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연준 의장은 올해 안에 실업률이 9.3%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의회 예산국은 그 정도 되려면 내년은 돼야 할 것이라고 다른 전망을 합니다. 디즈니랜드부터 스타벅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각기 다른 방안으로 리오프닝을 시도하고 문을 닫기도 하면서 어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분위기를 살핍니다. 그런데 정부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디즈니랜드 경우도 개장 날짜 발표를 했지만 정부의 최종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미국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 코첼라 페스티벌은 지역 경제 악영향을 감수하면서도 공식으로 취소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재무장관은 설령 2차 감염이 온다 해도 다시 경제의 문을 닫을 수 없다고 밝혔고 대통령은 다음 주부터 선거 유세에 나갑니다. 인종차별 시위는 미국인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역사가 됐습니다. 현재 미국 비소설 부문 베스트셀러는 약 90%가 미국의 인종차별에 관한 책입니다. 어제 오도된 채 보도됐던 한인이 흑인에게 폭행당했다는 기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소녀의 원래 메시지는 할아버지가 버스 정류장에서 흑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대통령이 시작한 중국 바이러스라는 말로 누구라도 폭행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캅스에 이어 역시 경관의 법 집행을 다룬 리얼리티쇼 라이브 PD도 방영을 중단합니다. 자동차 경기연맹 나스카도 해병대 해군에 이어 모든 공식 이벤트에서 남부군 연합기를 금지합니다. 선수와 팬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대통령과 미국 군부 사이의 시위와 관련해 균열이 커집니다. 합참 의장은 오늘 아침 지난번 성경 사진 찍기에 자신이 대통령과 동행한 것은 잘못이었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군기지에 남부연합군 장군의 이름이 붙은 경우 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하자 대통령은 강하게 반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이제 빨리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제 제롬 파웰 연방 준비제도 의장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닫고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려는 여러 가지 행보가 시작이 됐습니다. 개인은 개인대로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나름대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현실을 외면하기 힘들고 또 현실이 된다고 해서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뉴스에서 저희 오늘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 이런 것들을 보도해 드릴 수밖에 없고 이게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 그 뉴스에 관심이 많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한국에서 이제 미국의 특파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취재원을 활용을 해서 보도되는 뉴스를 통해서 또 미국 뉴스를 접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같은 뉴스는 미국 현지에 살면서 보도를 하는 현지 취재 기자들의 시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뉴스를 또 같은 사안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람들 시각에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또는 미국 바깥에 살면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뉴스와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더 큰 시각이라던가 보편적인 미국적인 정서를 보고 싶으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국에서도 아마 오늘은 여러 가지를 한국 매체가 다룬 미국 뉴스보다는 조금 다르다던가 조금 깊다던가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해서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인이나 장사를 오랫동안 못 하시다가 다시 오픈하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큰 이슈라서요. 며칠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이 되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크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텍사스와 특히 애리조나주, 캘리포니아주도 58개 카운티 가운데서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그 8개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그냥 확진자가 아니라 병원에 입원할 정도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텍사스라든가 애리조나주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리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병상까지도 모자라는 경우고요. 우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텍사스라든가 애리조나주의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열심히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경과 마찬가지의 주의 경계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곳에도 또 한인분들 많이 살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로이터 통신이 새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어제 저는 20개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1개 주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재무장관이 CNBC 방송과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굉장히 연방정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더 큰 손상이 온다 하더라도 2차 감염, 2차 웨이브를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문을 열기 시작했고 문을 연 이 경제를 다시 닫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과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얘기를 했고, 문을 다시 닫으면 데미지가 더 크다 하는 것이 재무장관이 그 CNBC를 보는 모든 그 미국인들에게, 세계의 사람들에게 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시 문을 닫게 된다면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만 손해가 큰 것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많은 부분에서 너무 문을 열어두는 것보다 손해가 크다 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어제 이자율을 더 이상 내릴 데도 없고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다, 이런 형태의 그 표현을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 의장과 또 그 의회의 초당적인 의회 예산국이 보고 있는 미국의 그 경제 흐름도 약간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말이 되면은 현재 5월 달에 정확한 실업률은 아니라고 하지만 13.3%의 실업률이 9몇 퍼센트죠? 9.3%죠? 그때까지는 그 정도는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021년 내년에는 6.5%, 또 2년 뒤 2022년이 되면은 미국의 실업률이 5.5%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5.5%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미국의 실업률이 그 3.5%였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는 지난 50년 만에 최저이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뒤가 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너져버린 그 경제, 특히 실업률을 잡지 못한다. 5.5%와 3.5% 사이에는 2%포인트라는 아주 큰 갭이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연준 의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그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볼 수가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히느냐 잡히지 않느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는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연준 의장도 그런 얘기를 했네요. 누가 지금 정상적인 생활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데 아주 심플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밥도 먹고 옷도 사입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면서 느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활동을 시작할 때 미국은 정상적인 그런 그 경제 활동으로 들어가고 경기도 나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정책도 중요하고 또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킨다던가, 아니면 정부나 민간기관 또 그 정부와 학자 사이에 적어도 공통적인 그 분모는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그 같은 그 분모가 없다는 것, 심지어는 의회 예산국조차도 연준 의장이 올해 말이 되면은 실업률이 9.3% 정도는 될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했는데도 연방의회국은 노 9.3% 정도 되려면 적어도 내년은 돼야지 된다. 올해 말이 되더라도 두 자리 숫자 11% 실업률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고 작은 기업이라든가 맘앤팝 스토어들은
알아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를.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는 거리두기를 해야지 되는데 지금은 그 식당에 가면은 X표를 그어 놓은 것도 있고 뭐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든 이 테이블에는 앉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알렸지만 그런 소극적인 방법만으로 계속 장사를 할 수는 없을 테고 그러면 무슨 뭐 고깃집은 그 후드는 다 어떻게 할 것이며 장기적인 리모델링 같은 것이 필요하면은 그것은 곧 돈을 들여야지 된다는 경우인데 돈도 없는 경우가 많고 있어도 이게 뭔가 그림이 나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하는데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도 어제 탑뉴스였습니다. 저는 전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은 7월 며칠이라고 얘기를 했죠. 디즈니랜드가 뭐 7월 17일에 오픈을 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때가 이제 개장한 지 65주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는 했는데 발표만 하면 뭐합니까? 주정부에서 아직 허락받지 못했거든요. 또 그 로컬 정부에서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는 보건국이 그 가장 그 중요하게 결정을 하고 그 보건국의 결정에 따라서 각 그 슈퍼바이저라든가 그 시정부, 뭐 주지사라든가 시장 등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데 디즈니랜드 아직 최종적인 그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즈니랜드가 우선 개장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옆에 뭐 호텔들도 있잖아요. 그 디즈니랜드 다운타운은 조금 더 늦게 오픈을 한다 하더라도 그랜드 그 캘리포니아 호텔이라든가 뭐 패러다이스 피어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도 뭐 날짜를 조금 바꾸고 하는데 결정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개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디즈니랜드도 얘기를 해요. 다른 그 많은 몰이라던가 그 소매업소처럼 우리 손님들 들어가실 때 전부 그 앞에서 열도 체크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역시 연준 의장 말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서서 열을 체크하고 체온을 이런 것을 쉽게 하겠는가. 아이들이 아무리 디즈니랜드 놀이공원에 가자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결정은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코첼라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 그 올해는 그 페스티벌 안 하겠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져다 주는데요. 100만, 1000만, 400밀리언이니까 4억 달러 정도를 가져다 주는데 결국은 원래 봄에 하는 그런 행사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너무 많이 나오기로 했는데 그것을 10월 달로 미뤘었습니다. 4월에서 10월로 옮기면서 간절히 하기를 바랬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 리버사이드 보건국이 취소를 했기 때문에 코첼라 페스티벌 주최 측도 우리 올해는 열지 않는다 하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쉬운 결정 아니죠. 보건국이나 코첼라 그 페스티벌 그 주최 측이나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사람들 건강이 우선이고 보건국도 페스티벌 측도 결국은 또 나중에 라이어빌리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취소해버린 영화관도 마찬가지예요. 영화관도 지금 25% 정도 뭐 오늘 내일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더 많이 오픈됩니다. 놀이공원 등등에서. 그런데 원래 손님 받던 것이 숫자가 100%라고 하면 그 100%의 4분의 1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4분의 1의 손님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뭐 다 하고 뭐 거리두기 하고 뭐 또 그 영화관에서 한 영화관 안에 100명 이상은 앉지 못하잖아요.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는 경우 수지타산이 도저히 안 맞는 거죠.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물론이고 운영비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관에서도 이게 조금 더 느슨하게 그 정부 차원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느슨하게 하려면 바이러스가 잡혀야지 느슨하게 하죠. 어떻게 된 게 이 바이러스가 HIV 바이러스보다도 더 복잡 미묘하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고 2차 감염을 뭐 막연하게 그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디즈니랜드도 아니고 코첼라 페스티벌도 아닌 결정을 한 곳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는요, 드링크, 또 이제 스타벅스에서 몇 년 전부터 뭐 아침이나 점심 샌드위치 같은 것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코비드 19 사태 때도 오픈은 했습니다. 다만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직원이 뭐 이름 부르고 그 문 앞에서 주고 했었잖아요. 해 보니까 이게 앞으로 18개월 동안에 스타벅스의 경우는 미국 내 한 15,000개 스토어가 있습니다. 400개의 문을 닫겠다. 그런데 400개의 문을 닫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다 인터넷 앱이잖아요. 이제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마시려면은 어떤 지역에서는 그 앱으로 전화기로 주문하는 거 모르면 커피도 못 사 마시게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미리 주문을 하고 픽업하는 그런 스토어는 300군데를 늘리겠다. 새로운 모델이 자연적으로 또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이름을, 브랜드 이름을 불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 각자의 그 아이디어를 느낄 수 있잖아요. 해서 스타벅스는 400군데 문을 닫는 대신에 픽업이 활발한 곳에 300군데를 그 추가를 하면서 그 300군데에는 안에서도 좀 거리두기 하면서 몇몇 사람들은 안에서도 스타벅스의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 스타벅스의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거는 그 손님들에게, 우리 커스터머들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새로운 경험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원하던 원하지 않던 스타벅스도 그 지금 2, 4분기에 손실을 한 32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AMC 그 극장 체인이 가장 큰 극장 체인인데 22억 달러 1, 4분기에 손해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스타벅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 15,000군데 스토어에서 손님들 이제 물건 팔고 하는 그 매출이 80%가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새로운 안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스타벅스를 보면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그동안 많이 여러분들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뭐 다른 그 커피숍들이 늘어나고 또 부티크 커피숍 같은 작은 스몰이지만 하이 퀄리티 그 커피숍들이 늘어나면서 미리 내 땅이야 하고 잡아놨죠. 해서 어떤 경우는 이 블럭에도 스타벅스가 있는데 저쪽 블럭 한 블럭만 건너가면 스타벅스가 또 있을 길 좋은 그 모퉁이에는 스타벅스가 다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타벅스는 너무 많아진 그동안 방대했던 스토어를 어느 정도 정리하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기회가 됐고, 이것을 기회 삼아서 오히려 몸집을 알차게 만드는 더 단단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비만한 것은 줄이고,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스타벅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해서 이 같은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의 분위기, 대통령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상징적으로도 영향을 주는데, 대통령은 재무장관과 마찬가지로 19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거리로 나가는 캠페인을 시작을 하는데, 오클라호마로 제일 먼저 가는군요. 털사니까 석유 그 오일 많이 나는 그곳이네요. 3월 2일 이후 처음으로 이렇게 대규모 선거 캠페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으로 미국에서는 200만 명이 감염돼서 11만 3천 몇백 명이 숨졌습니다. 병원 입원율 말씀드린 것처럼 21개 주에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하지만 대통령은 더 이상은 나도 이 선거 캠페인을 해야지 된다. 나의 강점이 선거 캠페인인데 하면서, 특히 오클라호마를 정한 이유는 오클라호마주는 다른 주와 달리 뭐 이렇게 몇 명 모이면 안 된다, 뭐 이 같은 제한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긴 주이기도 하고요. 왜 날짜를 6월 19일로 잡았는가? 6월 19일이 미국에서 그동안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흑인들에게는,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에게는 노예가 해방된 그런 그 페스티벌을 하는 날입니다. 해서 그 날짜를 6월 그 19일로 잡았고요. 해서 남부에서 많이 이런 것을 그 축하하기도 하죠. 그 오클라호마의 털사에서도 1921년도에 백인 폭도죠. 그 정도 되면 폭도입니다. 백인 폭도가 이제 얼굴 색깔, 흑백 인종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흑인 마을을 그 공격을 해서 그 그린우드 디스트릭이라고 하네요. 해서 털사가 그린우드 디스트릭에 있죠. 집과 사업체를 다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 수십 장의 사진을 봤는데 그 막 불 지르고 백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그 사진을 봤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보니까 35개 블럭이 불탔답니다. 당시에 숨진 사람만 해도 300명이고 그 뒤에 이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대통령은 지금 또 흑인표를 잡아야지 되고 기타 등등 이런 일들로 결국은 또다시 마찬가지예요. 개인들이 알아서 그 로컬과 주정부와 연방 그 법에 따르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원래 인생이 외로운 거잖아요. 사업하는 것도 외로운 것이고
가게를 가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것도 외로운 것이고, 저도 오늘 그 오픈한 한인 식당에 가서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생각나는 곳을 두 곳을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회사 앞에도 오픈했다고 하면서요, 저도 오픈한 그런 식당에 가서 밥 먹어야지 되겠어요. 어느 식당이에요? 하시던데 콘체르토입니다. 저희 앞에 콘체르토도 오픈, 그전에도 딜리버리 하기는 했었어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제가 좀 중요한 문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수없이 사건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할 때마다 인종차별이 이러네 저러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 몇 번째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그 속도도 그렇고 사람들의 인식도 다르고, 그리고 어제 저는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셨던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그 시각에서, 다른 시각이 아니라 원래의 시각이 다르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조금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아니, 어떤 이런 무식한 정치인이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무식한 정치인이냐면요, 어떤 그 정치인이 그 유색 인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이 걸린 이유는 손을 좀 안 씻어서 그러나, 이런 말을 해요. 본인은 의사면서.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좀 그 품위가 없어집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는 그 캅스라는 그 프로그램 중단한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A&E에서 하는 그 라이브 PD,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겠죠, 하는 그 리얼리티 쇼입니다. 진행자가 호스트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경찰이 용의자를 그 진압하는 그 현장에 가서 그대로 찍는 그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무슨 뭐 애리조나 같은 데서 경관이 그 목을 조르고 할 때 나 숨 쉴 수 없어요 하면 무슨 뭐 I don't care라고 한다던가 이런 것 촬영해 놓고 그 방영은 안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그 라이브 PD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았다고 하는데 제작을 중단한다고 그 팀이 발표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미국의 시점이다. 우리 뭐 커뮤니티 리더도 만났고 경찰국 리더도 만났는데 등등 얘기를 하면서 지난 그 금요일이랑 토요일에 그 방영한 그 프로그램은 최고의 시청률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에피소드도 한 160개 정도는 더 계약을 했는데 아무튼 안 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셀러 하면은 미국에서 뭐 많죠. 뭐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 타임스, 기타 등등 유일브리노, 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도 있고, 그러나 베스트셀러 목록 중에 베스트셀러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를 꼽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 지금 최근에 베스트셀러 non-fiction 비소설 부문의 10권의 책 가운데 9권이 인종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이고, 지금 시위를 겪고 하면서 정말로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 있다고 하고, 백악관과 연방법무부와 또 그 오브라이언 같은 그 국토안보부가 아니라 국가안보보좌관은 시스템적인 그런 차별 없다고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시스템적인 차별이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가장 그 베스트셀러 넘버 원은 이제 그 백인이 인종차별이 없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역효과를 그 낸다 하는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제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요즘 그 방송하는 것을 방송 끝나고 뉴스원이 어딘지를 투데이US.com에 올려놓거든요. 거기에 다 제목이랑 작가랑 올릴 테니까 링크 해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White 그 Fragility라는 그런 그 책이고요. 두 번째도 So you want to talk about race? 레이스 인종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세요? 세 번째도 어떻게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될까 이런 책이고 이런 책 가운데 일부는 이제 그 영 어덜트 이런 가운데서도 뭐 넘버 투 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쭉 이제 그런 식이에요. 정말 인종차별이 있나? 이거 뭐 이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하나의 책은 Just Mercy라는 그 책인데 그 브라이언 그 스티븐슨 씨가 쓴 책인데 이 책은 형사법 시스템적으로 또 어떻게 인종차별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만든 책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정도로 많이 보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그 이 일이 그냥 쉽게 없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 제가 오하이오주의 그 앞서 말씀드린 주의 그 의원이에요. 오하이오주의 상원 의원인 스티브 허프만이라는 이 의원이 오하이오주에서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항상 인종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로 인해서 경제가 나빠졌을 때 누가 더 많이 힘들고 누가 빨리 회복되고 하는 뭐 답은 여러분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해서 청문회가 열렸는데 이 스티븐 그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이머전시 그 의사예요. 이머전시 의사인데 증인들이 쭉 나오고 이제 있잖아요. 청문회를 하고 하니까 그러는데 그 한 증인에게 물어본 겁니다. 왜 그러면 그 오하이오주에도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고 하면 지병도 있고 헬스 시스템에 가입된 그 헬스케어 없는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더 많이 걸리고 더 많이 숨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뭐 마스크도 안 쓰고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그나마 마스크라도 처음부터 많이 썼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 사람이 증인에게 물어보는 말로는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질병이 많고 하다가 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또 다른 유색인종이라고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나라는 단어를 쓰고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유색인종이 손을 다른 그룹보다 안 씻거나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하거나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더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청중들 사이에서 어떻게 저런 말 할 수가 있지? 뭐 그게 결국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오하이오 데이튼에서 발행되는 뉴스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수인종위원회의 보건 디렉터 그 청문회에 나갔던 그 사람이 그게 메디컬 전문가가 할 말이냐? 그게 할 말이냐고. 이거야말로 시스템적인 인종차별이야. 인종에 대한 편견이야. 그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다른 유색 인종이 손을 깨끗이 씻지 않을 정도로 더럽고 머리가 나쁘다는 뜻이잖아.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시골에 가면은. 그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같은 곳에서 민주당의 그 상원의원인 그 세실 토마스 상원의원은 보건위원회 소속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반박을 하죠.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소수인종 쪽에 있는 그런 그것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길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지만 어제 보도가 됐었던 그 부분, 그게 사실과 많이 달랐던 부분, 또 그 코리안 아메리칸이 주의해야 될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이제 한 그 언론사에서 아주 그 중요하게 다뤄서 보도를 했어요. 그 손녀가 그 아빠가 새로 결혼을 해서 엄마가 아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본인의 트위터에 본인 사진 당연히 있고 한인 할아버지 많이 맞으셔서 막 멍자국도 맑고 빨갛게 되고 하는 막 그 사진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흑인에게 당했다. 말하자면 그런 형태로 이제 그 보도가 되고 그걸 또 한국에서 받아서 크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냥 오리지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녀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 소녀가 그렇게 쓴 부분은 바로 그 매체에서 다루지를 않았었습니다. 소녀의 그 트위터를 보면은요. 그 소녀의 트위터는 할아버지가 뭐 리버사이드 카운티예요. 어디예요? 할아버지가 My grandpa was just beat on the bus. 버스에서 폭행을 당했는데 He's Korean 그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그들은 그 Chinese 바이러스를 싫어한다. 트럼프가 They didn't want the Chinese virus.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Chinese 바이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Chinese 바이러스야 하니까 뭐 우한 바이러스, Chinese 바이러스 해서
에이시안한테 다, 뭐 차이니스든 뭐 누구든 에이시안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처럼 생겼잖아요. 많이 말씀드린 얘기예요. 그렇게 간 거다. 그래서 그런 스킨 컬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위험성 같은 것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나온 그 보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 차이니스 바이러스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소녀가 이런 그 피부에 의해서 이런 형태로 누구나 당할 수 있다. 이게 포커스였지. 흑인이 한인을 폭행했어요가 아니었는데 그 내용은 빼고 이 소녀의 이 글 쓴 그 트위터 글도 안 실었어요. 오로지 이 할아버지의 많이 다친 얼굴만 실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소녀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면서 내 의도는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먼저 트윗을 내리고 이렇고 이렇다 하면서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로서리 스토어라든가 어디에서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서로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코리안 아메리카는 그 와이시 아닙니다. 물론 화이트과 잘 지내야지 돼요. 이 세상 모든 인종과. 그런데 화이트 우월주의가 존재하는 한은 코리안 아메리카는 소수 인종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본인과 본인의 자녀와 본인의 손녀와 손주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참 그 위험한 기사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처음에 보도가 나갈 때는 뭐 저도 늘 실수도 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시간에 쫓겨서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매체보다 먼저 보도를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같은 보도는 너무나 위험하고 사실과는 다른 보도였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그 보도를 보고 나서 어제 하루 종일 거봐 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소녀의 뜻과는 달랐다. 이 말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난주보다는 2주일 전보다는 일주일 전이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더 적었습니다. 18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예상보다도 적었어요. 예상은 한 160만 명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5월 달에 그 전체적인 무슨 뭐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실업수당 청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의 그 오차는 약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차는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경제가 리오프닝 하면서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식시장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서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는 한 1000포인트 정도 다우지수 내려가던데요. 지금도 역시 마이너스입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이 올 수도 있다는 게 조금 더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렷해졌기 때문에 지금도 뭐 주식시장 크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 이상 내려가고 있어요.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도 몇백 포인트 내려가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연준의 그 경제 전망과 이게 이제 뭐 9.3% 정도로 내려갈 것이라고 했는데도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하지 않는 거죠. 투자가가. 그리고 통화정책 지금 뭐 별로 내놓지 않으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소매 주식값 많이 내려갔죠. 또 이제 항공사 주식값 같은 것 크게 그 내려갔습니다. 그 소매업과 항공사 주식.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것도 뭐 상업일 수 있죠. 그 나스카 가장 그 부자들이 많이 하는 일이 여자의 경우에는 미술, 세계 공통적이잖아요. 미술에 투자하는 것, 또 미술 감상하는 것, 그림 감상하는 것, 투자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남자의 경우는 자동차 수집, 자동차 수집과 그 나스카, 자동차 이제 경주 보러 가고 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나스카가 자동차 그 경주 연맹이요. 모든 이벤트에서 남북은 연합기 없애기로 그것도 즉각 시행한다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벤트도 그렇고요. 그 어떤 그 시설들도 있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뭐죠? 그 기념품 같은 것도 많이 파는데 남북은 연합기는 그게 이제 남북은 자체가 아무튼 노예제를 찬성하고 남북 전쟁 당시에 그랬으니까 그것을 없앤다 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그러자 이것도 운전자들 사이에서
나스카가 그 백인의 경주이고 돈 많이 들고 돈 내기 하고 하는 것이고 하는데 그 거의 뭐 유일하다 싶게 탑에서는 유일하다 싶을 거예요. 1970년대부터 71년대 부터라고 하네요. 버바 월러스 씨가 거의 유일한 그 탑 드라이버인데 이 탑 드라이버는 너무 좋죠.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유일한 탑 랭킹 안에 드는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고 하고 이거 정말 늦은 감이 있다고 하고 더군다나 요즘은 스포츠계에서는 지금 뭐 르브론 제임스 같은 사람 다른 많은 사람들이 2020년도에 미국 선거에 완전히 몰입하겠다고 하는 그 운동 선수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인종 문제와 관련을 해서 나스카의 그 버바 월러스 선수 같은 경우도 좋다. 나는 블랙 라이브스 매러라는 것을 내 자동차에 칠을 하고 달리겠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인 선수 가운데서는요. 보이콧을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2020년 나는 안 나가겠어.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무슨 뭐 우리 나스카가 뭐 남부 연합기를 그 건다고 뗀다고 그게 무슨 인종차별이 되냐? 그거 굼바야야. 조금 있어봐. 도로 원상태로 돌아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나온다는 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레이시 시카렐리라는 그 사람이거든요. 본인의 그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고 나스카가 사실은 그 팬들에게 몇 년 전부터 이 남부기 같은 거 들고 나오지 말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뭐 지역에 따라서 이 남부 지역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팬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무슨 뭐 나스카기, 미국 성조기, 남북이 들고 막 또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에서 가고 그런 데서 뭐 경주하고 할 때 사람들이 막 흔들고 하니까 이번에는 할 수 없이 우리 역사적인 성찰을 해야지 되겠다 하면서 나스카 측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역시 나스카도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온 거예요. NFL, NBA 뭐 전부 스포츠 그 업계에서도 지난번에 그 선수들이 무릎 꿇고 그 인종차별하지 말아라 경관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는 그 경관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나스카까지 가장 백인적인 고급 스포츠도 이 남부연합기 흑인 노예제와 흑인 뭐 인종차별 같은 것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지지한다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남부 연합기를 내리기로 했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빨리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벌써 내렸는가 봅니다. 벌써 이제 HBO Max에서 그 워너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로 하는 것을 내렸는데 지금 열심히 역사학자들과 의논을 하고 있대요. 그 영화 장면에서 어떠한 영화 장면이 정확했고 어떠한 영화 장면이 뭐 흑인에 대해서 좀 묘사하는데 무리함이 있다던가 잘못됨이 있다던가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고찰을 쭉 그 조사를 해서 그 역사학자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 딱 인트로덕션을 하는 거예요. 인트로덕션을 딱 하고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다시 방영을 할 그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잠시 뒤에 아주 중요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은 그 뉴스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께서 광고를 듣고 계실 때 새로운 뉴스를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굉장히 격변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미국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2차 남북전쟁 아니야? 이럴 그 정도라고 하고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그 지금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내용인데 군 기지에서 남부군 그 장군들의 이름을 딴 그 군 기지 이름을 없애는 것에 굉장히 강하게 그 반발을 한다고 하고요. 그에 비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 리더들은 워싱턴 모뉴먼트라든가 제퍼슨 모뉴먼트라든가 이렇게 미국에서 훌륭한 역사를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노예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 것들은 다 뭐 그 기리는 것에서 없애야 된다는 주장도 하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의사당에 있는 11개의 뭐 비슷한 그 역사 유적 같은 것을 없애야지 된다고 하고 다소 이쪽이고 과격한 쪽으로 많이 갑니다. 네바다에서는요. KKK단 그 하얀색 그 후드 있죠. 무슨 뭐 그 삼각형으로 된 그 후드 같은 것을 쓰고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나온다고 하고 보스턴에서는 컬럼버스가 뭐 그게 미국을 발견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어제 저는 그 동상 봤는데요. 목을 그냥 쳤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버스턴에서 이제 공원에서 내렸다고 하고요. 보기 흉하니까. 이런 정도로 굉장히 치열한데 군에서 요즘 군과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이제 다른 그 장군과 함께 군 기지가 많이 있잖아요. 텍사스라든가 뭐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그런 지역에서 사람 이름을 그 길 이름 따듯이 군 기지가 뭐 거의 그 장군들 이름이고 하는데 남부 연합군 장군의 이름일 경우에는 그 노예제를 유지하자고 주장을 하면서 한 전쟁의 영웅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 해서 양쪽 의견을 다 들은 뒤에 우리가 그 같은 이름을 기지 이름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를 하는 게 요즘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장관과 육군장군이 그 라이언 맥카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조지아주의 폴트 베닝이라든가 텍사스주의 폴트 후드라든가 한 10군데 정도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대통령이 당장 트윗에서 그거는 뭐 전쟁에 나가서 2차 대전 때 이긴 우리의 군인들을 모독하는 거야. 그 군인들하고 남부 연합군 그 장군 이름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윗이 원래 짧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거기까지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 같은 그 남부군의 훌륭한 장군들의 이름을 딴 군기지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합참의장의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그 국방대학 졸업식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번에 내가 그 성경 들고 사진 찍은 것이요. 거기에 이제 대통령 그리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합참의장, 또 이쪽에는 법무장관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이제 딸과 뭐 사위와 이렇게 잔뜩 갔는데 거기에 내가 가지 말았어야지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갔어.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실수였었다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환경에서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이 그 사진을 찍는데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군이 정치에 개입한 모양새가 돼버렸다. 정말 내가 잘못했고 나는 그 나의 잘못에서 배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이 참모총장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네요. 거기에 갈 때 그 교회 앞에서 성경 들고 대통령 사진 찍는 거 하러 가는 줄 몰랐고 방위군도 있고 다른 그 군 관계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점검하러 가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그 며칠 전에도 대통령과 집무실에서 합참의장이 그 소리도 좀 서로 오고 가고 했다고 하는데 평화적인 시위대에게 그렇게 체류가스를 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군이 그 주하고 시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군이 군사력이 평화적인 시위대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과 이제 그 합참 의장이 서로 그 소리를 높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늘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은 이 합참 의장이 지난 그 열흘 동안 그 사건이 6월 1일이었나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했다. 그리고 그게 사진이 다 보였잖아요. 사진이 다 보였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다고 친구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사진 보고 성경 사진 보고 몰랐다는 거잖아요. 일단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은 거기 갈 때 그 사진 찍으러 가는 줄 해서 그 사진이 다 공개되고 본인들 얼굴 공개되고 하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났다 하고 대통령에게 나 화났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군대와 군과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등의 많은 사람들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그 합참의장의 경우는 사과까지 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아마 보기 드문 경우일 겁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들께 그 라디오니까 소리로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사진을 많이 보잖아요. 사진을 보면은 그 설명보다 훨씬 중요할 때가 있는데 그 교회로 가는 그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일렬로 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복종하는 것,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 지도자가, 우리 지도자가 어떤 성향인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앞에서 혼자 걷고 뒤에 사람들이 나는 그 보스고 뒤에는 보스를 따르는 사람이야. 뭐 기본적으로 시스템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이 굉장히 그날 많았다는 것 전해드립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